또 시작이네. 제가 뭘 먹기만 하면 옆에 딱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집도 다 똑같죠?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면 뭐라도 줘야 될 것 같고, 안 주면 괜히 죄 짓는 기분 들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그 비싼 간식들이 진짜 우리 애한테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시중에 파는 간식들, 성분표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첨가물도 많고 이걸 계속 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도 시행착오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좋다는 것 정말 많이 사 먹여봤거든요. 아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애가 막 긁고 피부가 다 뒤집혀진 거예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체 뭘 먹인 거지? 그래서 오늘은 사람 음식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겁주기보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오히려 강아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9가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강아지에게 정말 기본템 같은 자연 간식이에요. 아삭한 식감 덕분에 씹는 재미도 있고 눈 건강이나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식 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치아 관리 측면에서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다만 너무 단단한 생당근은 치아가 약한 아이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엔 살짝 데쳐서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연어와 연어오일입니다. 연어와 연어오일은 피부랑 털 관리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실제로 강여국 훈련사도 반려견에게 연어오일을 급여하고 있다고 밝혔을 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식재료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가려움 완화, 털 윤기 개선, 관절 건강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좋다니까 많이 주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오일류는 소량만으로도 충분하고 과하면 설사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자연 간식들 분명 몸에는 좋은데 매번 준비하기도 번거롭고 양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간식 대신 이걸로 대체해도 되겠다 싶은 몸에 좋은 영양제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매일 먹어도 부담 없고 간식처럼 기호성은 좋은데 영양은 훨씬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까 매번 간식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편하게 참고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연 간식인 고구마입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고구마 많이 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주면 살쪄요. 고구마는 건강한 음식이지만 당분과 탄수화물이 있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이유로 간식처럼 자주 주거나 사료 위에 계속 얹어주면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간식이 아니라 사료 일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날 고구마를 줬다면 사료 양을 조금 줄이시거나 운동량이 많은 날에만 소량으로 급여하시는 식이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드시 익혀서 주셔야 하고 껍질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급여할 땐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해요. 양 조절만 잘 해주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포만감도 좋아서 다이어트 중인 아이들 간식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변 상태가 들쭉날쭉할 때 소량 급여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번째, 두부는 소화 부담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먹고 탈이 나는 아이들이나 노령견처럼 씹는 힘이 약해진 강아지에게 특히 좋아요. 부드럽게 으깨서 사료에 섞어주면 거부감도 적고 칼슘과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간이 된 두부나 양념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안 되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두부나 생두부만 소량 급여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과일의 대표 주자예요. 노화 관리나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서 강아지 간식으로도 꽤 좋은 선택이에요. 알갱이가 작아서 훈련용 보상 간식으로 쓰기도 좋습니다. 다만 초소형견이나 노령견의 경우 통째로 삼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반으로 잘라주시는 게 안전해요. 과일도 결국 당분이 있어서 소량만 급여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강아지 간식이나 보충식으로 정말 많이 쓰이죠. 식욕이 없을 때나 회복기 아이들한테 특히 도움이 돼요. 다만 양념은 절대 금물이고
삶거나 찐 상태로만 급여해야 돼요. 또 닭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처음 급여할 땐 소량으로 반응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7번째는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은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강아지 간식으로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다만 생콩은 소화가 어렵고 독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푹 익혀서 주셔야 됩니다. 소금이나 양념이 들어간 콩은 절대 안 되고 통조림 콩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8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수의사들이 변비나 가벼운 소화 문제가 있을 때 자주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장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변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단맛이 있어서 강아지들이 거부감 없이 잘 먹는 것도 장점이에요. 다만 단호박 역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어서 꼭 소량만 간식 개념으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완전 식품에 가까운 단백질 원이에요. 잘 익힌 계란은 강아지 근육 유지와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급여하는 게 좋아요. 다만 생계란은 흡수 문제나 위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되지 않고 껍질 역시 처리 없이 주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계란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급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기본은 사료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음식을 주실 때는 어디까지나 보조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주는 음식은 항상 소량만 주기, 설사나 가려움,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없는지 체크하기, 하루 전체 칼로리의 10%에서 15% 이내로만 급여하기. 이 3가지만 지켜주셔도 문제가 생길 확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 다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 많이 먹여도 되는 음식은 아니에요. 특히 과일이나 고기, 오일류는 조금만 과해도 설사나 체중 증가, 알레르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은 줄이고 대신 영양은 안정적으로 채워주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간식량 조절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간식처럼 잘 먹으면서도 매일 정량으로 줄 수 있는 영양제를 하나쯤 같이 써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피할 필요는 없어요. 기준만 알고 방법만 지키면 오히려 우리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이건 줘도 되는구나, 이건 조심해야겠구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떤 자연 간식을 급여해 보셨는지 댓글로 경험도 같이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